개회에 앞서 오늘 2020년 조사활동 보고에 개회에 앞서서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위원회 조사 접수를 시작하고 조사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대통령 소속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했던 영상을 저희가 편집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끝나면 바로 본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3분 10초 정도 분량의 동영상입니다. 잠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위원회 활동 영상을 마치고요. 안내 말씀 잠시 드리면서 2020년 조사활동 보고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이 갖고 계신 휴대폰
때문에 현재 그 진동으로 돼 있지 않는 분은 진동이나 또는 전원을 꺼주셔서 행사 진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부터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2020년 조사활동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고상만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 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민의례는 코로나19 상황과 시간 관계상 의식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 행사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이인남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탁경국 상임위원님의 사건 유형별 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계시는 이호 위원과 오병두 위원 그리고 상임위원 순으로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했던 사건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 발표가 끝나고 나면 기자분들의 질의를 받아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드리는 순으로 오늘 그 조사 활동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이인남 위원장의 인사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 이인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생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지난 2년간의 위원회 조사 활동을 보고하는 뜻깊은 자리에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이 보고회를 시청하실 분들과 정성스럽게 취재하시는 기자 여러분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고 중에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망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위원회로 2년 전에 출범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법의학 교수, 범죄심리학 교수,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7명의 위원과 검찰, 경찰, 수사관들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50여 명의 조사관, 그리고 국방협력관, 대협력관, 행정인력 등 110명 정도의 구성원이 조사와 조사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9월 14일은 우리 위원회에 대한 사건 진정 접수 마감일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위원회에는 약 1,610건 정도의 진정 사건이 접수됐고 그동안 저희 위원회는 약 450건의 조사를 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 중에 진상규명된 사건이 223건입니다. 그중 위원회 결정으로 186건을 전사 또는 순직 이런 것으로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 경찰청 이런 데 권고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유가족은 망인이 병으로 죽었다고 잘못 알고 있었는데 폭행으로, 군 관계자의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 자해 사망의 원인이 부대 내 부조리라든가 구타나 가혹행위라든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있는 것을 밝힌 사건, 유상병 사건을 비롯해서 진실이 은폐된
그러한 헌병 수사의 문제점이 밝혀진 사건, 전쟁 중 사망한 사실을 밝혀 전사자로 인정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가 위원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 이후 군인 신분으로 약 6만여 명이 사망했고 이 중 3만 9천여 명은 비순직, 순직이 안 된 사망자들입니다. 그 중에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1600건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48년 군대가 창설된 후에 해결되지 못한 군 사망 사고에는 의문을 제기할 가족이 세월이 오래돼서 생존해 계시지 않거나 국가가 행했던 과거의 폭력으로 인해 더 이상 용기를 낼 힘이 남아있지 않거나 그런 여러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정된 우리 위원회 기관에 진정이라는 절차만으로 많은 사망사고를 진상규명할 수 없는 것이 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가가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을 건강하게 돌려보내야 할 책무가 있고 군 사망 사고의 근원적인 해결을 강조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을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조사 활동과 같이 병행해서 제도 개선할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대는 계급사회입니다. 헌병의 조사가 잘못된 경우에 이것을 제때 바로잡기 위해서는 군 검찰의 지위와 권한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국방부의 군 검찰 단장을 헌병처럼 장군으로 보임을 하고 군 검찰 장비 인원과 수사 장비도 많이 보강될 필요가 있습니다. 장병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군복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 원인이 돼서 제대 후에 전역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군복무 중 정신장애가 발생해서 전역한 장병이 치료와 보상을 개인에게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의무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는 차별 없는 예우를 꼭 해줘야 합니다. 등급을 나누면 안 됩니다. 또한 순직 처리가 늦게 되어서 망인의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경우 형제 자매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개선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군과 국가를 더욱 신뢰하는 사회를 구축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젊은이들과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진정한 명예회복을 통해서 눈물이 마를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 위원회에 진정된 모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활동에 저희들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억울한 사건을 진정하신 유가족들, 친지, 부대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해경, 보훈처, 병무청,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등 여러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위원회 활동을 많이 홍보해 주신 여러 언론사를 비롯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여러분들의 도구도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기간 위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신 위원장님한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기자분들께서 보시고 있는 이 현수막에 깨알같이 써 있는 이름은 우리 위원회에 지난 2년간 진정을 접수해 주신 1,550여 분의 망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지금 현수막이 제작이 돼 있고요. 지난 주말 동안에 우리 위원회가 오늘 접수가 만 2년 마감된다는 사실을 듣고 약 150여 통의 진정이 가능한지 의견을 묻는 전화가 뒤늦게 와서 지금 저희 대외 협력국에 있는 분들이 그걸 응대하느냐고 많이 바쁜 상황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한 분씩 소개를 좀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비상임위원이시고 법의학자로 유명하신 전북대 의대의 이호 교수님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익대 법대의 우리 오병두 교수님이십니다. 잠시 후 이 비상위원님께서 사건에 대한 사례를 보고 드리고요. 우리 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계시는 탁경국 상임위원께서 진정사건의 유형별 조사 경과 및 결정사건의 요약 보고를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탁경국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항해를 시작한 지 어느덧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의혹이 있는 모든 사항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망인의 한과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함과 동시에 피해 구제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진상규명을 위한 항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정사건 접수 및 진행 상황에 관해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회는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 사이에 발생한 군사망사고를 2018년 9월 14일부터 2020년 9월 13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금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진정사건 접수건이 1610건입니다. 접수된 진정사건의 사망 유형은 자해사망 905건, 사고사 250건, 병사 290건, 타살 44건, 전사 15건, 기타 106건이며 이 중 현재 450건이 종결되었고 1160건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진정사건 종결 현황에 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결된 사건은 총 450건으로 진상규명 223건, 기각 44건, 불능 14건, 각하 79건, 진정취하 보고 및 종료 90건입니다. 진상규명 결정사건의 사망 원인은 자해사망이 137건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사고사 48건, 병사 34건, 타살 3건, 불상 1건이며 위원회의 재심사 권고에 따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은 전사 6건, 순직 73건, 보류 1건, 기각 1건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권고에 대해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계속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기각결정 사건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34건, 사실 확인 및 구제 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가 10건이며 각하 결정 사건의 내용은 위원회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가 43건, 진정 내용이 거짓이거나 이유 없는 경우 5건,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을 규명한 사건의 경우 31건입니다. 군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출범 이후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해석 및 적용, 사건 처리 방향을 둘러싼 치열한 내부 논쟁이 정리되어서 이제 안정적인 조사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0년 올해 들어서 대법원에서 자해 사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전향적인 판결 2건을 선고하였습니다. 자살 가능성이 예측되는 병사에 대한 전문가 상담, 가족과 연계한 관리, 이런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조금만 미흡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20년 2월 13일 선고 보훈보상 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 사건 판결과 대법원 2020년 5월 28일 선고 손해배상 사건 판결은 우리 위원회 사건 처리 방향의 일응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사명은 진상규명을 통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유가족의 한을 치유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국방부나 법원이 고수해왔던 시야에 머물지 않고 유가족의 관점에서 군 사망사고를 바라보는 보다 진일보한 논리를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회 구성원들이 조사 업무에 매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 1160건의 사건이 남아있기에 보다 효율적인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혁신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헌신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 업무에 매진한다 하더라도 1년밖에 남지 않은 조사기간 동안 1160건을 모두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조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건의한 상태이며 유가족들이 수긍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따뜻한 조사, 공정한 조사,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완수하고자 온 마음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며 경과 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진상규명된 사건을 위원들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호 위원께서는 병사와 관련된 주요 사건을, 다음으로 오병두 위원께서는 군의 관리 소홀에 관한 제도 개선과 관련된 주요 사건을,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참석하지 못한 위원들을 대신하여 헌병 수사에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 등 기타 주요 사건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상임위원 이호입니다. 우선은 병사에 관한 처리 지침에 대해서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 제124호 이 이병 사건은 1957년도에 군 병원에서 폐결핵 활동성 중등도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3종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송지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89년도에 이 폐결핵 역시도 순직으로 인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89년도 이후로 이런 케이스가 있는가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조사를 하였고 그 기간이 전부 종결된 게 2007년이 됩니다. 2008년도에 심사를 하여서 이것을 가족들한테 통보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가족한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2008년도에 통보가 되기 이전에 97년도부터 이미 가족들은 사망 보상금뿐만 아니라 순직에 대한 예우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우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적 관리나 새로운 또 법 개정이 이루어졌을 때 국방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유족에게 전달되어야 된다는 어떤 구조적 문제를 찾게 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군대 내에서 이제 병사 처리가 되거나 지금 순직의 결정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사고, 재해, 질병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으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순직 처리 과정을 상신하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 198호 역시 우리 현대사의 후지국병이라고 하는 결핵이 군대 내에서 집단적으로 만연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직으로 이행되지 못한 어떤 케이스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건을 발표를 드립니다. 세 번째 이제 진정 350호 김훈련병 사건은 훈련 중에 열사병으로 쓰러져서 후송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병사가 아닌 외인사로서 충분히 사고로 인한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한테 열사병이 발생하게 된 계기, 훈련 과정, 훈련 상황이라는 것들도 설명이 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사망 처리만 하고 순직 처리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또한 있었습니다. 진정 제404호 신상병 사건도 역시 사망사고에 대해서 병사나 변사에 대한 개념이 지금도 일상 우리 민간인들 속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군대 내에서 관성적으로 계속적으로 처리했던 서류 절차상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 동안 입원해 사망하게 되면 그것을 단순히 만성 질병으로 이렇게 등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만성 질병은 아까 말씀드렸던 급사야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순직 처리에 해당되지 못하는 형태로 한쪽에 사각지대에 있었던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방부에서는 병사, 변사 또는 외인사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된다면 즉시 가족들한테 통보하고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으며 국가는 정당한 절차로 순직에 대한 예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경두 의원입니다. 이어서 저는 분야관리소로 인한 제도 개선 사항이 문제된 사건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제 8호 이밀병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망인이 군복무 중에 정신질환, 양극성 정동장애로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의병전역하고 보충역 편입이 결정된 후 공익요원으로 출근하기로 한 당일날 유서를 남긴 채 투신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망인의 경우에는 육군 학교 입교에서 교육훈련 중에 허리 부상으로 퇴교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이제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현역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은 후에도 부대 부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병을 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 달여 생활하던 중에 갑작스레 자살 등을 언급하면서 탈령을 거론했고 인성검사 등에 보면 인성검사 의무기록, 면담기록 내용을 보면 양극성 정동장애로 자살 위험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보충역 편입 결정을 하였던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보충역 사실 자살, 자해 등의 위험성이 큰 사람을 그 사람에게 사회복무가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을 한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망인의 정신질환 상태나 또 인사관리 규정의 취지를 적절히 해석하지 못해서 실제로 그 망인의 정신 상태에서 위험한 복무를 맡기게 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이제 현행 군인사법 2조에 의하면 전공사상 심사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상자가 사망 당시 현역이거나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또는 보충역이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인데요. 현재 순직 심사 대상은 해당하지 않아서 저희가 국방부 장관에게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전역한 사람이 그 질환이 주된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경우에는 국방부가 순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진정 95 홍상병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망인이 주말 외박을 나와서 가족과 함께 지내다가 귀대 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사라져서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망인이 군 입대 초기에 구타 및 가혹행위 등으로 정신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하였고 타부대 전속이 반복되면서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었고 또 전출한 부대에서 또 전입한 부대에서 야간 경계, 수색, 매복 등 고된 근무 환경이 겹치면서 급성으로 조현 양상장애라는 정신질환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망인이 망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부대에서는 민간병원에 청원 휴가나 비전 캠프를 보내는 정도의 조치만 취하고 전문의 진료에 의한 정밀검사, 약물 치료 등을 필요했음에도 이러한 격정의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해서 증상이 악화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복무 중에 구타와 같은 가혹행위들이 존재했고 2번에 걸친 전출로 인해서 정신적인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음에도 부대의 적절한 관리가 안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 제808호 정의병 사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1952년에 제주 모스포에 있는 훈련소에 입소한 망인이 그 훈련 중에 폐침입증 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자대 배치를 받고 의무병으로 참전을 합니다. 참전을 한 이후 1953년에 의무중대 휴가를 받아서 동료 군인 한 명의 구축을 받은 상태로 집에 귀가했고 귀가한 지 6일 만에 자택에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로 기록상 휴가 중 사망으로 단순 처리되어 있었는데 이 망인은 실제로 6.25 의무중대에 전속되어 6.25 전쟁에 실제 참전한 사실이 있고 휴가도 본인이 자력으로 온 것이 아니고 동료 군인의 부축을 받아서 귀가한 사실로 볼 때 망인의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군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귀가 조치한 상태로 귀가 조치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질병으로 인한 사건, 군 복무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휴가 중 단순 사망으로 종결 처리하였고 그로 인해 장기간 순직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유족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남겨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에 뒤늦게나마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이 밝혀짐으로써 유족들의 또 망인과 유족의 명예가 밝혀지고 또 고인이 한국전에 참전한 그러한 그 어려운 군복무를 통해서 국가에 기여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두 가지 사건만 발표하겠습니다. 군에서의 조사 결과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 이미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이 은폐된 사건의 진실을 우리 위원회가 밝히거나 밝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의미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63년도에 사망한 황병장 사건이 있습니다. 유가족은 그 당시에 그냥 자살했다, 자살의 원인이 뭐고 어떻게 자살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그냥 자살했다는 설명만 군 당국으로부터 들었는데 실제 진짜 원인이 뭔지를 알고 싶다라고 진정을 했었고 이 사건이 특이했던 것은 전역을 얼마 남기지 않은 말년 병장이 자살했다는 것이고 그것도 한 달 동안의 포상휴가를 다녀와서 다녀온 후에 자살했다는 것이고 그 자기 슬하에 3살, 1살짜리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살할 동기가 전혀 없는데 왜 자살을 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서류가 남겨진 건 1963년도 사건이니까 매화장 보고서 딱 한 장 있었던 사건을 우리 조사관이 집요하게 추적을 해서 다수의 일치된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해서 진실을 밝혀낸 사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살의 동기가 없었다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자살했다라고 참고인 사망했다라고 참고인들이 일관되게 일치해서 증언하고 있는 장소가 그 부대에서 한 2km 정도, 2시간 정도 가야 되는 한 4-5km 정도 떨어진 야간 사격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한 2시간 정도까지 걸어서 사격장까지 가서 자살한다는 것도 사리받지 않고 또 그 사격장에는 항상 사격 훈련을 하는 장소로서 다른 병사들이 많이 있는데 자살을 마음먹은 사람이 거기 가서 자살한다는 것도 말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뭐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망인은 가설병이었는데 가설병의 임무는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을 다른 병사들이 할 때 그 사격 훈련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통신 시설들, 장비들 점검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병사들이어서 가설병은 절대 사격장에 총을 들고 갈 리가 없다. 이것도 모든 관계자들의 일치된 진술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그 당시
그 소대장이었던 분께서 이제 자기가 휴가를 갔다가 와 보니 바로 전에 사격장에서 사고사가 있었는데 그 사고사를 자살로 처리를 그렇게 했다. 이제 이런 진술이 구체적이고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 배치되지 않는 이런 진술이 나와서 그렇다면 이것은 그 가설병이 야간 사격장에서 그 사격 훈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무 수행을 하다가 총기 오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낸 사건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런 류의 사건들이 사고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고사라는 게 밝혀지면 지휘관들이 상당한 책임을 지게 되어서 아마 그런 이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자살로 처리한 거 아닌가 하는 우리 위원회의 추측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최근에 언론 보도에도 나왔던 그 유상병 사건이라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헌병대의 수사의 문제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군 검찰이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그 말씀을 하시게 된 주요한 계기가 됐던 사건입니다. 일단 이 사건은 그 내무반에 4명이 있었는데 2명은 내무반에서 총 맞아 죽고 내무반에선 죽지 않았던 2명이 다른 곳에 갔는데 그 중에 또 1명이 죽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1명의 진술을 토대로 그 내무반에서 총을 쏴서 2명을 사살한 사람이 그 내무반 밖에서 죽은 사람이다. 이런 진술을 주요 근거로 해서 이제 유상병이 총을 쏴서 2명을 사살한 범인으로 지목됐던 그렇게 헌병대 수사 결과가 발표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니 총기 감정 결과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항상 총기 감정을 합니다. 총기 감정 결과 그 망인 유상병의 총에서는 총알이 발사된 흔적이 없고 오히려 이 살아있었던 병사 소유의 총에서 총알이 발사됐다는 총기 감정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자들의 피복도 감정을 합니다. 피복에 화약이 어느 정도 묻어 있는지 이것도 있는데 화약 감정, 피복에 대한 화약 감정 결과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헌병대는 이 사건을 그 후로 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자순을 저희가 보니까 12월 3일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미 12월 4일에 헌병대는 사건 결과 보고를 다 결론을 내서 보고를 했고 그 후에 보고를 한 후에 총기 감정 결과와 화약 감정, 피복 감정 결과가 온 겁니다. 그게 한 12월 12일쯤에 온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자기들이 낸 결론과 과학적 수사 기법인 총기 감정 결과, 화약 감정 결과가 다르다면 이게 왜 일치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그 추가 수사된 결과에 대해서 군 검찰,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해야 되는 군 검찰에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추가 수사를 한 흔적도 전혀 없고 그런 총기 감정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군 검찰에 송치한 흔적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군 검찰은 이제 그 추가 총기 감정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었고 결국 재판 결과도 이 유일한 행존자는 총기 사망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걸로 돼 있고 그냥 이 망인 유상병이 2명을 사살하고 혼자 자살한 사건으로 처리된 사건입니다. 실체적 진실이 우리가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89년도에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증거도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 이호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가서 법의학 감정도 하시고 하셨지만 89년도에 사망한 사건이라서 더 이상 우리가 진전된 어떤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정말 실체적 진실이 뭔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우리가 그 총기 감정 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심이 되는 이게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 유상병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부에도 그런 점을 참작해서 망인의 순직을
순직 여부에 대해서 한 번 더 재심사할 것을 권고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군에서 그러면 왜 이 사건을 그렇게 서둘러서 종결하고자 했을까 했을 때 이 사건의 배경에 이제 그 부대 내 가혹행위가 있었고 또 이 부대의 단기사병들을 지휘관들이 사적으로 동원한 이제 이런 것들이 언론 보도에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둘러서 사건을 종결했던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상으로 제 조사 결과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 나갔기 때문에 어떨지 싶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혹시 뭐 의문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하십시오. 예, 그러면 어차피 지금 보도자 있습니까? 예. 저 KBS 지영철 기자인데요. 그 접수된 사건 1,600여 건 중에 지금 그러니까 결론이 난 걸 빼고 남아 있는 숫자만 봤을 때 이제 1년 남으셨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이제 수치만 봐도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그 연장이나 이 진정 접수된 사건만이라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 입법이 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국회하고 계속 소통은 하고 계실 걸로 이해가 되는데 어느 정도 지금 국회에서 이게 의지가 되고 논의가 진행 중인지 좀 제가 어떻게 감지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이렇게 제도 개선으로 이렇게 놓으신 상황은 예를 들면 군 검찰의 지휘와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나 또는 치료와 보상을 국가가 전역한 장병의 치료와 보상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 그다음에 형제자매도 보상을 받을 법과제를 위한 부분 이런 것도 현재 지금 그 국회 쪽으로 다 필요하다고 의견은 지금 전달이 된 상황인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그 조사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거는 국회나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고 최근에 국방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과 조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얘기가 된 거고 지금 제가 보기엔 연장에 필요한 시한이 지금 1년이냐 2년이냐 이걸로 아마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사건 처리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이제 이런 좀 통계를 기반으로 국회에서 결정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지금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이 완료된 건도 있고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인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간간히 우리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서는 이 용역이 완료됐거나 용역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 보고를 했지만 이제 완전히 완료가 되고 나면 우리 위원회에서 적정한 시점에 공식적인 건의를 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님 말씀에 보완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그 국회하고 현재 법상 논의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건이 다른 권익위나 또 유관기관에서 조사할 때 한 조사관이 평균 2.63건 정도를 1년에 처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한 조사관이 6건 정도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50여 명 정도의 조사관만 있기 때문에 1년에 저희가 아무리 빨리 해도 300건 정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건수를 대략 오늘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변동수는 있지만 한 900건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더 열심히 빨리 한다 해도 한 3년, 앞으로 3년 정도, 그래서 남은 기간 1년에 플러스 한 2년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을 청와대와 국회 국방위원장님한테 전달을 해드렸고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진행될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아마 우리 위원회의 연장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그 의원님들이 그 국방부에 전달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협력하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또 기자분 질문 주시면 저희 상임위원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에게만 질문하실 필요는 없고 다른 부장님께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마도 지금 뭐 미리 자료들을 보시고 오셔서 추가 질의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뭐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지금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그 필요한 게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는 걸로 하고 이상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상 오늘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언론에서 국민들이 어렵고 억울한 사연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우리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공감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예, 그리고 이 행사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